안녕하세요. 회계의 난이도를 아주 시험으로 바꾸어줄 방구석 회계사입니다. 안에 보면 모르는 회계사 공부법 베스트 5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회계사 시험을 5년에 걸쳐 합격했습니다. 저 역시 바로 붙지는 못하였습니다. 그런데 마지막 2년은 엄청 즐겁게 공부했습니다. 그 이유는 불합격을 거듭하다 마지막 2년 동안은 합격의 노하우를 깨달았기 때문이죠.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아래 소개드리는 이 방법으로 67세 초고령으로 저희 어머니께서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.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. 이 5가지 액션 플랜은 이 시험을 붙기 위한 대전제를 2가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, 수행하는 액션 플랜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아래 소개해드리는 이 5가지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이 대전제 2개를 충족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 대전제는 시험을 붙기 위해 반드시 이제 충족해야 될 조건입니다. 그중 첫 번째는 모든 시험은요, 시험일이 다가올수록 공부할 범위는 점점 줄어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. 두 번째는요, 합격을 위한 회독수는 과목당 최소 3회독은 하셔야 돼요. 그만큼 회독수가 어, 많아야 되고 회독 속도도 빨라야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래 5가지의 베스트 5의 방법을 통해서 어, 이 대전제를 달성해야 되는 겁니다. 결국은 이 5가지를 왜 해야 되냐 하면 이 시험을 붙기 위한 대전제 2개를 충족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다음 다시 소개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10개년 기출문제를 직접 분석하라. 이거 왜 하냐면 출제 경향도 좋지만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선택과 집중 때문이에요. 학습 범위를 한정하여 출제 확률이 높은 챕터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. 10년 동안 안 나온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. 나온다 하더라도 다 같이 틀리는 문제예요. 더들떠 볼 것도 없습니다. 강사가 가르쳐 주더라도 스킵하고 자주 나오는 챕터에 시간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. 특히 강의를 듣기 전에 기출 문제 분석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강사가 해주시지만 본인이 직접 기출 문제를 분석해야 강의를 들을 때 강약 조절이 가능해요. 모든 강의를 풀 집중으로 들을 수는 없거든요. 내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빈출되는 챕터에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. 그래야 강의도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다. 솔직히 저는요, 5개년만 이거 분석해서 저 범위를 정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. 시험에 나오는 챕터는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에서 나오지, 아예 나오지 않았던 곳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. 네, 두 번째는 단권하셔야 됩니다. 왜? 이거는 학습 시간을 줄이기 위해 다이어트 하는 것과 동일해요. 이 시험은, 특히 모든 시험은 저는 해독수가 깡패라고 생각하거든요. 한마디로 해독수를 빠르게 하기 위한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참고로 기출문제 분석한 내용도 이 단거나 할 책에 꼭 기록하시기 바랍니다. 기본서든 서브노트든 상관이 없습니다. 같은 내용을 여러 책으로 읽다 보면 해독 시간이 늘어납니다. 그럼 해독수가 줄어들어요. 생각보다 과목도 삶해독은 어렵습니다. 시간이 부족합니다. 무게를 줄여야 빠르게 돌 수 있겠죠. 네, 세 번째는 문제풀이가 되게 중요한데요. 문제풀이도 해독수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. 종합 문제 스타일로 엄선해서 이를 패턴화해서 반복해야 됩니다. 이 시험은 시간이 부족해요. 시험은 문제풀이는 무조건 패턴화 하셔야 돼요. 패턴화해서 기계적으로 풀어야 됩니다. 시험장에서는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. 무조건 기계적으로 풀 수 있도록 유형화, 패턴화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이 패턴화는 시중에 있는 강사님들이 워낙 잘 해놓으셔서 제가 여기서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. 물론 원하신다면 어,
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만은 제가 정리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네 번째가 정말 실질적으로 저에게 준 어, 도움이었고 이 방법으로 저희 어머니도 67세의 나이로 합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. 뭐냐면 시험 전날까지 마지막까지 안 내어지는 것들 있잖아요. 혹은 너무 자주 실수하는 부분들은 과목별로 A4 한 장 내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. 이게 시험 전날에 A4 한 장을 정리되려면 사실 공부량이 많아야 되거든요. 이걸 왜 하냐면 전날에 A4 한 장으로 나의 약점을 정리할 수 있으면 그 한 장만 시험 직전에 보고 가면 시험을 잘 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고 실질적으로 시험을 잘 치게 돼요. 이 한 장으로 심리적 위안을 얻을 수 있고 자신감도 상승합니다. 진짜예요. 꼭 하시길 바랍니다. 근데 이거를 시험 전날에 막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.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. 저는요, 시험 3달 전부터 잘 외워주지 않는 부분,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을 별도로 정리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3달 전에 A4 10장으로 정리했는데, 10일에 한 장씩 삭제할 수 있도록 반복하고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3달이면 90일이니까요. 10일에 한 장씩 삭제하면 마지막 첫째 주에는 한 장이 남게 됩니다. 그 한 장조차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줄이세요. 저는 한 장이 아니라 한 페이지로 정리해서 갔어요. 그러니까 합격하더라고요.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지막까지 가서 일일 특강에 많이 의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길 마시길 바랍니다. 새로운 교재는 새로운 공부량을 돌려요. 이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전제에서 시험이 다가올수록 공부할 범위는 점점 줄여가야 되는 것과 또 합격을 위한 회독수가 이제 3회도 이상 돼야 되는데 그 회독수가 늘리기 위한 무게를 늘려 보이는 거예요. 무게는 줄여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전제에서 벗어나는 얘기예요. 1특강에 의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시면 사실은 공부량이 매우 부족하다. 시험에 붙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많은 시중 강사님들이 1특강에 다들 하시는데 1특강을 듣고 위안하는 거는 다 쓸모가 없다. 쓸모없다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공부량을 줄이는 데는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. 어차피 내가 아는 내용이면 그 교재를 또 늘리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. 해도수 증가에 도움이 안 돼요. 1특강보다는 내가 모르는 A4 한 장 정리가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. 1특강에 기대 생각을 버리시기 좋습니다. 새로운 교재와 새로운 유인물은 여러분의 공부량만 늘릴 뿐이에요. 네, 지금까지 5가지의 감사합니다. 들어주셔서.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